안녕하세요, 더블로볼TV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아주 핫한 자동차계에 지금 모든 뉴스를 휩쓸고 있는 차량이죠. 현대 대형 SUV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팰리세이드 중에서도 라인업이 이제 디젤하고 가솔린 버전이 있는데, 디젤은 2.2 디젤, 그리고 가솔린은 3.8 가솔린 엔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한 모델은 3.8 가솔린 모델이고요. 배기량이 무려 3778cc, 3800cc에 가까운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이 295마력. 디젤하고 비교를 하면 디젤은 202마력인데 이제 연비가 좀 좋은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은 시끄러운데, 지금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떨어지지만 출력이 295마력으로 높고, 이제 조용한 정숙성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하는데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라이트가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가까이 가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가 다 들어와 있고요. 어두워서 이제 헤드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소음을 들려드리면 본넷이 닫혀 있는 걸 떠나서 열려 있어도 굉장히 조용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수에서는 이제 라이트가 3구로 들어가죠. 북미에서는 수출형에서는 2개 들어가 있는데 3구로 들어가 있고, 위쪽 2개는 전조등 헤드라이트고, 아래쪽 마지막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건 상향등입니다. 쌍라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데일라이트에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데일라이트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고, 일단 그릴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크고 차체도 큰데 그릴까지 크니까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 그릴이 큰 대신에 좀 현대 로고는, H 로고는 좀 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튠을 하면은 튠을 해서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로고를 없애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너분들에 따라서 성향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 사륜구동답게 타이어는 이제 24550 20인치로 앞뒤가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순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트윅스도 순정이긴 한데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는 20인치고, 거기서 이제 이 디자인이 아닌 트윅스 디자인으로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휠이 2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공도에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트윅스를 많이 넣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아직 공도에서 팰리세이드가 많이 돌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고 해도 길에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시승을 하면서 몇 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일단 실내가 도어를 열면은 팰리세이드라는 이제 폰트와 도어 패드 램프가 나오는데 아주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예전에 디젤도 똑같이 시승을 했을 때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내에서 휠이나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미 많이 보셨을 테지만, 지금 3.8 모델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는 모델이 이게 좌석이 7인승이 아니라 8인승 좌석이에요. 보시면 뒷좌석 시트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형 시트로 뒷좌석에 이제 2열 좌석이 3명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3명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똑같이 3열에는 지금 불이 3열 좌석이 따로 전등이 안 되는, 3열 좌석에는 똑같이 적용은 되어 있어요. 7인승하고 똑같고, 단지 다른 거는 이제 2열 좌석에서 이제 벤치형 시트로 3명이 앉을 수 있다는 것. 보시면은, 그래서 컵홀더는 똑같이 7인승하고 같이 2개가 들어가긴 하는데, 가운데가
이제 독립형 시트가 아니고 벤치형 시트여가지고 가운데 보시면은 팔걸이 암레스트하고 또 추가적으로 컵홀더가 2개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양쪽 도어에 2개, 가운데 2개, 그리고 앞에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면 지금 뒤에 전등을 제가 전구가 없어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뒤쪽에도 컵홀더가 2개 있고, 그리고 USB 포트까지도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좌석도 조절할 수 있게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3열이 움직이는 거는 제가 한번 뒤쪽에서 따로 보여드릴게요. 팰리세이드 리어 이제 디테일 모습인데, 일단 수직으로 떨어지는 리어 램프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약간, 이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로로 넓어지는 형태의 이제 테일 램프가 많잖아요. 뭐 산타페도 그랬고,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이 안쪽에서도 지금 이게 디테일이 들어있는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기 이제 가솔린 모델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배기 팁이 듀얼로, 싱글 듀얼이 한쪽에만 있어요. 쪽에만. 보통 디젤이 한쪽에만 있으면은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같이 넣어줘도 됐을 법 했는데,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트랙 4륜구동 모델이고요.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가솔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플러 팁에서 배기음이 살짝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디젤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솔린 모델은 아마 그런 게 나는 게 특징이고,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게이트가 열리니까 뒷좌석 불이 켜지네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3열까지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 짐을 실어도 뭐 4인 가족이 1박 2일 정도 놀러갈 수 있는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자리가 나오고요. 지금 3열 좌석도 굉장히 편하게, 성인이 이제 저 같은 기준으로 180cm 키가 어른이 탄다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덩치가 크지 않은 성인분께서 타실 때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열려서 들어가야 돼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뒤로도 이제 가고, 앞으로 탑승할 때는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그럼 더 밀어서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스텝 밟고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안쪽에도 3열 공간도 꽤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앉은 상태고 2열 의자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았는데도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없어요. 등받이가 좀 서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받이도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더 쭉 기대면은 뭐 장거리, 무릎에서 일단 펴질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무릎을 못 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장거리를 타는데도 어느 정도 저보다 작은 몸집의 어른이시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팰리세이드 3열 공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뭐 컵홀더나 이런 옵션을 떠나서 가운데가 비어 있고 양쪽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서 굳이 의자를 앞으로 슬라이딩을 안 시키고 나서도 가운데로 뒤로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7인승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인승 디젤 모델은 7인승으로 타봤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뭐 가족들도 만족해 하고,
일단 뒤에 타줄 때 편하니까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동으로, 시트는 전동으로, 여기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걸 누르면은 한 번에 시트가 접힙니다. 이게 지금 밝을 때 찍어야 되는데 환할 때 찍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누르면 또 펼쳐지는 그런 옵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가볍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 보시면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가운데만 디지털로 되어 있고, 이게 신기한 게 왼쪽에서 죄송합니다. 왼쪽 깜빡이를 켰을 때는 여기서 이제 측후방 화면을 보여주고, 오른쪽 깜빡이를 켰을 때는 또 오른쪽에 측후방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차단 변경할 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거든요. K9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G90에도 들어가는데, 현대차 SUV에서 이게 프리미엄 SUV가 아니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어쨌든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대형 SUV이긴 한데, 그 SUV에서 이런 기능을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현대에서 이 차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개발을 했는지, 타겟층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뭐 G90나 K9 같은 경우는 많이 사시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기아에서 현대에서 이런 거를 해놓은 걸 보면은 현대에서도 좀 작정을 하고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 보통 대기가 디젤이 많이 팔리긴 하죠. 가솔린보다 많이 팔리는데 대기가 6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팰리세이드의 인기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굉장히 커요. 사이즈 엄청 크고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홈 버튼을 눌러보면 이쪽에서 후석 대화 모드, 마이크가 앞에서 활성화돼서 뒤쪽으로 3열에 전해지는 스피커로 이제 앞좌석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죠. 잘 들리게끔. 그럼 뒤에서 마이크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앞에서만 있는 걸 뒤로 전해주고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이제 세세하게 기능들을 많이 해놨어요. 패밀리카답게 확실히. 주행 성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후석 취침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후석 공조기 조절, 이게 포존 에어컨이니까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오토로 해서 이제 조절을 해서 온도를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이쪽 보시면 후석 공조 잠금이라 그래가지고 뒷좌석에서 이제 그걸 조절할 수 없게끔, 아기들이 있을 때 이걸 또 조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주면 뒷좌석에 락이 걸리는 그런 형태의 아주 센스 있고 패밀리카로 이런 거를 해놓은 것 자체가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동을 끌 때도 보면은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계기판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어는 이미 많이 보신 것처럼 버튼형으로 파킹 RNT 되어 있고,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는 뭐 통풍 시트나 열선, 핸들 열선, 오토홀드에다가 어라운드 뷰, 파킹 어시스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드링 스탑도 가솔린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 충전도 들어가 있고, 이게 버튼으로 기어를 변속을 하니까 기어 노브가 없어서 아래쪽에 공간에 엄청난 공간이 이쪽 아래로 하단으로 수납 공간이 벌어서 그런 것도 좀 이점일 것 같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는 송풍구는 완전히 안 나오게 잠그는 거는
딱 소리가 나면 완전히 안 나오게 막히는 거고, 다시 열어서 상하로 조절하고 잠그고 싶을 땐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잠기시면은 사용 통풍구에 바람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트 착자감이나 차량의 완성도 자체가 꽤나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2열에서 이제 8인승하고 7인승하고 다른 점은 가운데가 벤치형 시트여서 가운데도 있는 것도 있고 독립형이 아니긴 하지만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2열 시트를 7인승을 풀옵션 모델을 보면은 통풍 시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런 SUV에 2열 시트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나라고 놀랬을 정도로 이런 옵션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8인승 모델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트가 두 개하고 같이 하나가 이어지는 움직이는 형태이다 보니까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이쪽에 USB를 핸드폰,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운전석 사이드 날개 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센세이션 하면서도 사람들 뒷좌석 편의성을 많이 봐주는 그런 형태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차량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거일 테고, 디자인도 봤을 때 지금은 차량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는 뭐 더 유니크하고 시선 집중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많이 팔렸으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겠죠, 물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시승하는 기간은 아직도 차가 많이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승을 할 때마다 이제 시선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소개는 간단히 해드리고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다른 거는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서 가솔린 3.8 모델만의 이제 특징과 느낌을 디젤하고 뭐가 다른지 그걸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너에서 차체가 크다 보니까는 코너에서 좀 굼뛰거나 롤링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언덕길 코너에서 좀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심한 롤링이나 쏠림 같은 거는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솔린 팰리세이드 차량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RPM을 사용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해서 디젤처럼 토크발로 인해서 한 번에 RPM을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드럽게 이제 고RPM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주행 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모델보다 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시승을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이제 장거리 시승을 하는데, 장거리 시승에서는 확실히 연비가 좋지는 않은데요. 정속주행을 했어요. 일부러 정속주행을 한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팰리세이드 가솔린 3.8 엔진이 정속주행일 때 연비를 측정을 해봤는데, 한 50km 정도 거리를 달리면서 크루즈까지 맞춰놓고 90km 속도를 세팅했어요. 세팅을 하고서 달렸는데 지금 계기판에 보이는 연비로는 8.7km 정도 리터당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다시 걸고서 아직 안 막히는 도로를 달리고는 있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은 막히지 않더라도 시내 주행에서는 한 7km 정도.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 7km도 잘 나오는 연비인 것 같아요. 7km보다 더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8 엔진에 뭐 295마력인가 200마력대 후반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좋은 연비를 바라는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차체도 크고 무겁고, 그리고 이게 배기량도 3.8 엔진이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가솔린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연비를 포기하시더라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고객들이 디젤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죠, 팰리세이드를. 그러나 가솔린 구매 고객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가솔린 차를 저도 리뷰를 하고 싶어서 시승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달리는 질감이나 지금은 노멀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놓고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이제 RPM 서스펜션이 바뀌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변속 타이밍을 좀 늦게, RPM을 이용해서 변속 타임을 늦게 이제 변속시켜주는 정도의 세팅인데, 거의 6000rpm까지 가네요. 6000rpm 변속이 일반 빠르빠르 변속 6000rpm, 5-6000에서 세단도 그렇게까지 가는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변속타임을 늦게 잡아서 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코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보시면 큰 차에, 이 차가 큰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코너링, 그리고 차체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한번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사이드 시그널 깜빡이를 켜워서 들어갈 때 계기판에서 이제 뒤에 직후방 차량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이게 K9의 신형 모델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나와있는 G90, 현대 G90 플래그십에 적용이 되는데, SUV에서 팰리세이드에서 이런 기능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GV80이라는 제네시스의 SUV 차량이 나올 때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미리 그냥 일반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면은 현대차는 현대 브랜드 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이트도 그래요. 인터넷 광고에 이제 현대자동차 구매 사이트도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볼 때도 이 차에 지금 팰리세이드에 이런 기능이 옵션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행 성능 자체가, 연비에 민감하신 분들은 팰리세이드를 구매를 디젤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기름 게이지에서 주유를 가득한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보면 한 500km 정도였거든요. 500km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제가 주행을 받아서 한 게,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0km 정도 달렸어요. 90km, 정확히 하면 90km 정도 달렸는데, 90km 달렸을 때 지금 남은 주행 가능 거리가 395km가 뜨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한 500km 정도가 고속 주행을 했더라도 한 500km 정도 주행을 하는 게 가득 풀 주유했을 때 그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예전에 이 차를 타기 전에 행사에서, 시승 행사에서 영상도 있는데, 그때 디젤 모델을 탔거든요. 디젤 모델을 타고서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한 700km 정도 떴던 것 같아요, 기억에. 물론 고속 주행을 하면은 그때도 화성까지 가는, 화성의 롤링힐스 호텔을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코스로 꽤나 긴 코스였는데, 연비도 어느 정도 잘 나왔던 12km 정도 리터당. 근데 지금 가솔린 팰리세이드는 8.6km, 9km가 채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차량 무게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솔린 3.8 엔진이 가벼운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3.8 엔진이 제네시스 G80에 들어간 3.8을 하고 똑같은 엔진인데 약간 좀 디튠해서 출력은 낮추고 연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기에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가솔린 차를 좋아해서 팰리세이드를 운전을 하게 되면은 디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주행 필링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유입되는 소음은 뭐 디젤도 당연히 고속에서는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솔린 팰리세이드 같은 모델에서는 풍절음도 거의 잘 안 들리고 소음에도 굉장히 소음 차단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에요. 바닥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절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주행 중에 밖에서 이제 풍절음 같은 것도 잘 막아주는 실내가 되게 조용하죠. 굉장히 대화를 나누거나 뭐 아니면은 음악을 듣는다던가 할 때 아주 조용한 실내에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려보고 있는데요, 간간히 배기음도 살짝 들리면서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엑셀 발 댔는 대로 바로 그냥 차가 툭툭 튀어나가니까 이런 걸 보면은 가솔린을 솔직히 탈만하죠. 가솔린이 더 좋은데 이제 현실적인 연비라는 측면에서 디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근데 분명히 지금 가솔린도 판매가 되고 있고 잘 이제 계약자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SUV 차량 하면은 무조건 디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차량 자체도 디젤 차량만 나왔어요. 예전에 산타페, 소렌토 1세대 나오고 투싼, 스포티지 나올 때도 다 디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솔린 모델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보시면 팰리세이드도 가솔린 차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에 카니발 같은 승합 밴 차량도 가솔린 모델이 있었거든요. 카니발도 그랬고 요새 나오는 다른 르노 삼성의 QM6도 가솔린 모델이 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SUV라고 투박한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실내에서 느끼는 그런 디젤에 덜덜 걸리는 소음보다는 가솔린의 정숙성하고 그런 엑셀을 밟았을 때 전해지는 느낌을 이제 사람들이 찾는 거죠, 구매 고객층들이. 그래서 가솔린으로 많이 구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편의 옵션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없는 게 없죠. 풀옵션이니까. 모니터도 굉장히 커서 시원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모니터에서도 분할로 나눠 가지고 이쪽 내비게이션과 반대쪽에는 또 작게 돼서 자세한 설명 구체적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디어나 아니면은 라디오를 틀을 때도 음질도 지금 라디오 음질 해주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음에서는 근데 좀 취약한 것 같아요. 크렐 오디오가 뭐 현대에서 말할 때는 프리미엄 오디오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저음에서 중저음에서는 좀 괜찮은 음질이 나오고 고음에서는 살짝 못 받쳐주고 약간 울리는 느낌. 이제 앞에 있는 게 포드 익스플로러. 경쟁 뭐 수입하고 국산차하고 차이지만 제일 경쟁 차인 차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똑같이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저 차량을 제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아직 시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차량이 3.5 엔진인지 아니면 2.3 에코부스터 차량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에코부스터는 따로 레터링이 하단에 있는 걸로 보면은, 저쪽 안에 있는 걸,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없는 걸 보면은 아마 3.5 가솔린 엔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 엔진이 자연흡기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돼가지고 가격이 저기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차가. 근데 3.5 엔진, 2.3 엔진이 있는데 출력이나 연비도 2.3 엔진이 더 높고 가격도 심지어 2.3 엔진이 더 비싸요. 한 5,700 정도 하나? 그리고 3.5가 뭐 5,400 정도 하더라고요. 출력은 더 낮고, 아, 출력이 높구나. 예, 죄송합니다. 3.5 모델이 출력이 높고 토크는 이제 2.3 모델이 높고요. 가격이 높고 토크도 높고 그리고 연비도 조금 높고,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지금 요 팰리세이드 3.8 엔진도 자연흡기 6기통 가솔린 엔진이어서 그동안의 대형 SUV 시장을 국산 차들이 장악을 하지 못했던 게 모하비가 너무 이제 오래 사고리란 얘기도 있었고, 그런 대형 덩치를 찾기에는 뭐 베라크루즈 다음에 이제 맥스크루즈가 나왔는데, 맥스크루즈가 솔직히 저도 장기간으로 타봤는데 차는 좋은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를 못했어요. 매력 어필을 못한 거죠.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대형 SUV 시장에서 많이 팔렸는데, 그거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차량이 나온 게 바로 이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대형 SUV이면서도 가솔린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저 차가 가솔린이니까 그 가솔린을 원하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디젤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똑같은 가솔린을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뒤 테일램프 디자인이나 뭐 전면 그릴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웅장한 느낌을 주는 건 비슷한데, 디테일이나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옵션까지도 팰리세이드가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되게 매력을 느끼는 차였긴 했는데 지금 가격도 5천만원 중반 후반이어서 또 좋아서 많이 팔렸는데, 한 달에 월 5천 6천대씩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드 익스플로러가. 네, 팰리세이드가 등장하면서 2만 대 넘게 팔리고 현재도 대기를 뭐 6개월 넘게씩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걸 보니까는, 그런 포드 익스플로러 시장 구매 고객까지도 현대 팰리세이드가 가져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 이제 익스플로러도 신형이 나와서 곧 국내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팰리세이드 신차 효과 이상의 효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차가 막혀도 핸들을 당연히 뭐 조작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지금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도 아예 제가 발을 안 대고 있거든요. 안 대고서 그냥 앞차 가면은 따라갔다가 앞차가 멈추면은 멈췄다가 스티어링 조작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막히는 길을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랑 엑셀을 번갈아가면서 밟았다 놨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핸들만 이제 조향 잘 할 수 있도록, 핸들 원래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면은 아주 그냥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편한 옵션이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을 주행 중에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핸드폰을 하다가도 깜빡하고 못 봤을 때 이 옵션이 있으면은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차가 갑자기 같이 멈춰주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 옵션이 아닌가. 무조건 넣으세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차체가 높아서 굉장히 시야나 개방감이 좋다는 점,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솔린 팰리세이드 이제 2.2 디젤을 제가 시승을 해서 올리고, 시승기도 올리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는데, 이제 댓글로 가솔린도 시승기 전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귀에 운이 좋아서 차를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을 받아가지고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 빼고는 확실히 이게 주행 질감이 만족스럽긴 하네요. 디젤 탄지도 지금 한 2주
2주 3주 됐는데 그때도 꽤 오래 탔거든요. 1박 2일 탔지만 거리를 오래 타가지고 오래 멀리 타가지고 장시간을 또 시승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가속할 때 그런 느껴지는 질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싸잖아요. 디젤 모델 추가로 뭐 140만원인가 240만원인가, 그건 자막으로 제가 따로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 건데, 연비 말고는 뭐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감이 되게 좋아요. 지금 60km 달릴 때, 60, 70 달릴 때, 뭐 100km 달릴 때 이럴 때는 그런 실내에 전해지는 소음이 디젤 엔진도 당연히 별로 없지만, 그 이하로 이제 저속 주행이나 아니면 완전히 고속 주행에서 RPM을 사용하는 걸 느끼면은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 더 좋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 느낌도 이 정도?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일방 통행인데 차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섭게.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그냥 속도 브레이크 안 밟고. 영상에서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둔탁하게 넘지 않아요. 부드럽게 넘어가지고 아주 느낌이 좋아요. 이게 뭐 디젤도 똑같이 가솔린하고 똑같은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그 정숙 가솔린 엔진에서 이제 좋은 점이 저속에서 엑셀을 밟을 때 그 실내로 느껴지는 그런 고요함? 부드러운 느낌. 지금 가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 가지고 지금 서스펜션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달릴 때도 잘 달리고 저런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가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팰리세이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밟지 않고 그냥 있는 속도를 넘어가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단지 이제 진짜 계속 말씀드린 연비 빼고는 가솔린이, 전 솔직히 디젤 애찬론자거든요. 왜냐면은 많이 타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연비가 좋은 게 우선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디젤에 막 그런 격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디젤 진동이나 소음까지도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가솔린이 확실히 좋긴 한데 연비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가솔린 고속도로를 달려왔더니 한 9km 정도가 이제 찍혔네요. 9.3km 정도 찍혔는데, 지금 가솔린 시동이 아이들링 스탑이 적용이 되어서,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당연히 있고, 이게 적용이 된 이유가 뭐 환경 문제도 당연히 처음에는 있지만, 이 가솔린 모델도 이 옵션이 적용이 된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정차 시에는 워낙에 조용해서 상관없지만, 디젤은 일부러 켜놓으면은 아이들링 스탑이 켜놨을 때 시동이 꺼지면 조용해지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가솔린 모델은 공회전 시에도 뭐 어차피 연비가 안 좋으니까 그 연비를 조금이나마 상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링 스탑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에서 달릴 때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물론 가족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승차감은 운전석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SUV니까. SUV 뒷좌석을 막 엄청 플래그십 세단처럼 좋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승차감은 운전석이 제일 좋은데, 그런 시내 주행할 때 느낌이나 아니면은 운전자나 좌석 승객들한테 전해지는 느낌, 지금도 워낙에 조용하지만 시동이
아이들링 스탑이 적용이 돼가지고 시동이 꺼져 있는데, 꺼지면서 이제 그동안의 연비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연비가 디젤보다 떨어지면 시동을 꺼서 이제 그동안의 연비를 좀 축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인 것 같아요. 차량 가격도 그렇고, 뭐 옵션을 넣으면 비싸진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다 모든 기능이 들어간 옵션을 해서, 지금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옵션보다도 더 좋게 되어 있다는 느낌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패밀리 SUV를 사면서도 모든 옵션을 다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5천만원 정도 선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될 만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이어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인기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시장을 미니밴 같은 승합밴 카니발과 그 이제 같은 SUV, 중형 SUV 산타페, 뭐 소렌토 이런 차들의 구매를 하려는 고객분들이 다 지금 팰리세이드로 모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많이 팔리고 대기가 길어지고, 지금도 제가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직 판매는 뭐 계약이나 판매는 많이 됐다고 하는데 도로에 돌아다니는 팰리세이드 차량이 없어요. 시승차 말고는 거의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게 막 수도권 서울을 가든 인천을 가든 어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차를 타고 다니면은, 전에 디젤 탈 때도 느꼈지만 지금 가솔린 모델도 차를 타면 많은 분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다 차를 보고,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아는 분들을 만나고 업체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은 다 이게 그 차 아니야? 그 차 팰리세이드 아니야? 그러면서 다 관심 있어 하시고 구경하시고, 그러면서 좋다. 직접 운전은 안 해봤지만 일단 살짝 구경하는 정도의 느낌을 봤을 때도 좋다, 뭐 야 이 차 왜 이래 나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정도로 반응이 좋은 차여서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